이번 시간에는 철도 노조의 민주화, 강령,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하면 철도 노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철도 노조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겁나게 오래된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100년 넘은 사업장이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철도 민주화예요. 그래서 당시 선배님들 퇴직하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누가 오시나요? 네, 한국 현대사에서 3.1운동과 4.19를 얘기하듯이 철도 노조에서도 노조 민주화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투번을 통해서 노조 민주화를 이뤄냈고 첫 직선제 위원장님이신 김질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량리 고속기관차 조합원으로 있는 김재길입니다. 네, 대의원들과 위원장님과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네. 세 단어로 위원장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운동 마라톤. 운동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마라톤 좋아하는데요. 마라톤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을 하다 보면 간부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주 혼낸 적이 있어요. 간부 한 분을. 그런데 나중에 마라톤 하면서 뛰다 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아주 간곡하게 제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사과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라톤 운동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열심히 하게 됐는데, 또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뭐 당연한 건데 철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01년도에 위원장을 하면서 범대위가 꾸려져 있었고, 2013년 수석 KTX 민영화 싸움을 하면서 범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외부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가 저희 철도 조합원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조합원들이 훌륭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이제 친한 분들 만나면 외부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 이 철도 분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철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복직인데요. 2001년 파업, 그 다음에 13년 수석 KTX 파업으로 저는 두 번의 해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 덕으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 해고자들에게 염원이기도 해서 복직이라는 단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 잘 많이 못해서요. 지금 살이 좀 찌고 있어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에 김재길 철도로 검색하면 노동계 변화 기적 올린 50년 만에 직선 위원장이라는 시사인 기사가 구글 제일 상단에 검색되거든요. 네네. 내용을 보면 94년에 입사해서 6년이 지난 2001년에 위원장, 당시 나이 36살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노동조합의 연령 구성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젊다,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50대 지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50대 이제 본부장 위원장급들, 중앙 간부들이 많이 있었고, 설령 나이가 많은 지부장들이라 하더라도 어용 쪽 지부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 집행부가 민영화를 합의를 했죠. IMF 이후에. 그리고 철도청 당시에 이제 관료들하고 공안 경찰들하고 짜고 탄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붕괴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공투번을 꾸려서 쭉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장서 싸우신 선배님들이 해고되고 구속되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못생기고 실력은 없지만 어떻게 제가 공투번 본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위원장 후보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당시 열심히 싸웠던 간부들은 거의 다 이렇게 좀 젊고 혈기가 넘치는, 두려움이 없는
워낙 탄압이 심한 시대를 돌파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30대였나요? 40대면 한참 고참 선배 정도. 저희들 내부에서는 같이 싸웠던 선배들에서는 20대도 있었고요. 30대가 주축이었죠. 기사를 보면은 네. 그 당시 철도노조는 3중 간접 선거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 집행부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전국 지부 중에 사고 지부들이 꽤 있었잖아요. 지부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부들이 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사고 지부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부장이 권력인 거예요. 인사권들을 다 거의 다 쥐고 있다시피 한 사측 철도청과 결탁한 형태로 지부들이 많이 운영이 됐거든요. 기관차라든지 차량, 그다음에 일부 운수 지부를 빼고는 거의 오영 쪽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지부장을 선출 과정이 조합원들이 직접 지부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은 대의원들만 선출을 하고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지부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그 지부 대의원대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뽑으면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거기 지방본부에서 또 대의원을 뽑으면 그 대의원들이 이 조합위원장을 선출하는 3중 간선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부장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왜 사고 지부가 없느냐면 그 자체가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용 쪽 지부들 같은 경우는 지부장이 선거 때 돈을 많이 써요.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대의원들한테 한 300만 원씩을 걷는 거예요. 돈을요? 예, 받고 대의원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기 문산 쪽에 가서 발령나서 일할 사람을 서울역에 와서 일하게 한다든지 근무 여건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런 비리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부장한테 완전히 줄 서야 되고, 예, 그리고 철도청과 공안 쪽에서 지부 선거나 이런 걸 다 형사들이 와서 관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개 조합원들이나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또 바로 나서려고 하면 이미 다른 데로 전출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지부장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저희들이 88년 7.16 파업이라든지 94년 6.23 파업이라든지 96년도 투쟁을 했지만 이 3중 간선제 때문에 민영화도 막지 못했고 그 당시 민영화 합의하는 것도 막지 못했고 노조를 민주화시켜내지 못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000년도까지 그랬던 거잖아요. 2000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죠. 제가 좀 젊어서 네. 그러면 2000년 되면 밀레니엄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었고 막 이랬던 시절에 그 아주 오래된 낙후된 뭐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해서 공투본 공동투쟁본부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신문의 제호를 아직도 많이 얘기하세요. 바꿔야 산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선배님들 중에서 그때 받았던 신문이 기억이 되게 남는다. 노동조합에서 엄청난 선전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때 것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당시 조합원들 분위기들은 좀 어땠나요? 그런 공투본 활동들에 대해서? 그 당시 분위기 이야기하면 노조 우리 위원장이셨던 김기태, 그 다음에 이영익 전 위원장님, 그분들이 그 당시에 공동의장이었고, 강재한 서울기관차 선배님이 같이 이렇게 쭉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워낙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그 같이 싸웠던 분들도 해고가 됐음에도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싸웠기 때문에 분위기가 엄청 엄중했죠.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 의용노조 집행부에서는 민영화 합의는 해놨지. 이러니까 이때 바꾸지 못하면 민영화를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든 바꿔야 철도도 살고 우리 개인도 산다. 우리 가족들이 산다. 이런 제목으로 바꿔야 산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아주 긴박함, 엄중함 이런 게 현장의 정서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철도노조의 지향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강령과 선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령과 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01년 5월에 첫 직선제 선거를 해서 철도노조 54년 만에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88년, 94년 노조 민주화를 위해서 해고되신 선배들의 복직도 해야 되고 전 집행부가 민영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민영화도 막아야 되고 그 당시 살인적인 노동 조건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조건도 개선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꿔야 산다 저희들이 제목처럼 새롭게 철도청이나 정부의 말을 듣는 노조가 아니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철도청이나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노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로고라든지 선언 강령을 다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87년 민주화를 2001년에 노조가 이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른 노동들 조합들처럼 현장 의견을 받아서 중앙위와 대의원대회를 거쳐서 선언과 강령과 로고를 새롭게 바꾸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민영화를 막아내자, 해고 선배들 복직시키자, 살인적인 노동 조건 개선하자 이런 결의들을 담은 선언과 강령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길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재길 위원장에게 철도 노조란? 제가 철도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2번 해고됐지만 25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철도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철도 노조는 연장을 했고 정책실장을 하고 복직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과정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걸로 치면 너무나 이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간부로 있으면서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돈을 주고 해볼 수 있겠어요. 황금을 줘도 못할 경험들을 저는 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과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준 공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금을 줘도 못 살 좋은 경험을 해준 곳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님들은 후배님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부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중에 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이제 소중했던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대의원님들도 대의원에서 멈추지 말고 지부 간부, 지부장, 조합 간부들 하면서 인생의 좋은 아름다운 경험들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철도 노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